네, 계속해서 또 사실 미국이 이제 일본하고 굉장히 돈독한 신뢰 관계를 좀 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잠시 후죠. 오후 6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신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셔틀 외교 지속에 의미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일본 내 강경파 총리와의 관례 정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측하시나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만 이게 에이펙 다자회의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한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냥 한일 정상회담에서 뭐 파차름이나 마차름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자회의는 그 특성상 좀 우호와 협력, 연대, 이해와 포용 뭐 이런 가치들을 중점적으로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협상에서 뭐 과거사 문제나 뭐 그런 민감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고 그냥 양측의 호혜 평등 그리고 앞으로 그 북핵 문제에 대한 대처 이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특히 새로 신임 총리가 왔기 때문에 신임 총리가 갑자기 모험적으로 자신은 비록 좀 우경화된 총리로 평가받지만 그렇게 모험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대화들을 함으로써 앞으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그런 선언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 관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드러내서 수정을 요구한다든지 뭐 고침을 요구하는 바로잡기를 요구하는 그런 공격적인 외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지금 이번 회담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더 미래적인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저는 뭐 예측을 합니다. 네, 앞으로 한미일 공조가 좀 더 돈독해지길 바라면서 이제 어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오늘 미중 회담을 끝내고 돌아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토록 원했던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싶다는 말에 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춰서 지난 28일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는데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좀 애착을 버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이 세계사에 남을 역사를 남기고 싶은 것 같은데 북한과 굳이 그 역사를 남기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는 트럼프가 너무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을 위협하는 국가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핵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상공에 핵 미사일을 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개인적인 욕심을 부렸지만은 북한이 옛날과 또 이 글로벌 영향력이 좀 달라졌어요. 네, 중국과도 가까워지고 러시아도 가까워지고 그리고 핵도 막 자기들이 개발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콧대가 더 높아진 겁니다. 네. 내가 튕길 만큼 튕겨보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북한은 따뜻함이 아니라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해야 되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을 어떻게 해서 퍼줄까 하는 방식으로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힘만 키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두 손 두 발 금방 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또 사실 트럼프가 뒤끝이 있기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본인의 위상에 조금이라도 좀 흠집이 생기면 망신을 주저하지 않기도 하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북미 간 상황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좀 예측하십니까? 미국이 20세기 초반부터 세계 경찰 국가로 오랫동안 군림해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비록 트럼프처럼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나온다 한들 실질적으로는 행사하는 권력을 보면 굉장히 개입주의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들은 내치도 그렇지만 외치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특히 이번에 하고 한 번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 헌법으로 사실상 좀 불가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 대통령으로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외치에서의 그 세계 평화
그리고 내치에서의 산업 성장 이런 것들을 동시에 열어서 트럼프가 정말 영웅적인 서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중동에 가서도 저렇게 설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저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거 보면 그런 욕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과연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거든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협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룩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북한은 폭력적인 무기 개발 그리고 무력의 행사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북한이 할 것이라고 평화적으로 스스로 협상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트럼프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북한은 무조건 그 핵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분명히 핵을 가지면 더욱더 위험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뺏어야 됩니다.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통해서 핵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움직일 수는 없다. 무조건 북한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한다면 북한은 불안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국가는 결국에는 제재를 하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유화적인 입장보다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럼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가 속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책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자꾸만 요즘 유화적인 정책을 자꾸 쓰려는 것 같아서 그러면 트럼프가 더욱더 오판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트럼프가 오판하지 않도록 유화적인 정책을 쓰지 않도록 제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립을 더 잡고 나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꾸만 트럼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의 핵에 대한 입장은 CVID죠.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그리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우리는 항상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방침도 똑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1기 때를 보면은 스몰 딜이라고 해서 북한의 이게 핵을 일부 인정해줘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할 때 결국에는 김정인이 뭘 요구할 것이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나라 굉장히 공경에 처하겠죠. 이거 물론 트럼프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역시도. 근데 이런 발상을 계속하는 것은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정부 때도 그렇고 이거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들이 계속해서 날이 쓰고 있는데 이 인접 국가들이 대한민국만큼은 우호 국가였는데 안 그렇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명확하게 미국의 우호 국가이고 그리고 우방국이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방국을 두고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지금 우리의 스탠스가 틀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스스로 계속 위기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경주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가 계속 이념의 격전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노 트럼프를 외치는 진보 성향 단체와 중국 공산당 아웃을 외치는 보수 성향 단체의 맞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사진 보시면요. 네, 반 트럼프 시위대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인근에서 경찰 저지선을 좀 넘으려고 하는 모습들 보일 수 있는데요. 어제 이게 큰 화제였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자회의체나 뭐 양자회담이나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면 저런 시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미국 뭐 유엔에 가면 유엔 본부가 있는데 그 유엔 본부 앞에는 뭐 항상 시위대가 있고 그리고 백악관 앞에도 항상 시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실 있는 용산에도 시위대가 있듯이 저런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이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뭐 일부 정치인들이 뭐 이번 에이펙 기간 중에는 일체 뭐 그 중국을 혐오하는 그런 시위는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런 목소리를 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런 뭐 국제 행사가 아무리 열린다 하더라도 저런 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현장에 대해서 강압으로 저지해서는 안 된다. 저분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저분들의 의견을 또 국정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 부분은 저는 지금 시위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지금 반중 시위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억압해 놓고 억제해 놓고 지금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숨통을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왔는데 트럼프 100m 가까이까지 갔다면서요. 여기 시위대가. 이렇게 지금 근접거리까지 가는 위협 상황까지 하는데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느냐.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왜 반미는 되고 반중은 안 되냐. 이렇기 때문에 반중 감사가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 한쪽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아무리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이 한 30년 동안 반미, 현미, 반일, 혐일로 먹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거 100m 근접거리까지 들어오게 한 것은 이거 결국에는 경호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의전 문제 아닌가요? 100m 안까지 들어온 것은. 그런데 왜 이렇게 반중 시위에 대해서는 청년들 평화 시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발작을 하느냐.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위 문화야 분명히 더 보다 평화적이고 근데 지금 우파의 시위는요 굉장히 평화적이에요. 저는 집회 시위의 문화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수준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래 우려해야 될 것들은 좌파들의 시위가 아닌가 이런 시위들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보라라는 말씀을 이재명과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관 분들께도 드립니다. 이런 집회를 통제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갖길 바란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